안녕하세요. 친절한 지수씨입니다. 제가 화장한 지 11분 만에 메이크업을 지우려고요. 화장할 일이 있어요. 유튜버는 항상 짧게라도 화장할 일이 있어. 제가 쇼츠를 잠깐 찍었어야 돼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나의 화장한 모습을 남기고자 컨텐츠를 찍는다. 저희 홈수다 컨텐츠잖아요. 제가 가지고 온 수다거리는 제가 최근에 수족구라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면역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애기들마다 수족구가 어떻게 오는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기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하루에 기저귀를 2번 갈았나? 근데 지금 세안하려고 머리 다시 묶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추석 황금 연휴 있었잖아요. 황금 연휴 전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일주일 그리고 황금 연휴 중간에 금요일 잠깐 어린이집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주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8일 정도를 가정보육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 화장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병이 많이 생겨서 이번에 좀 새로 보시는 스킨케어도 많으실 거예요. 자, 화장은 한스킨 오일로 지워줄게요. 얘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얘 다 쓰고 녹두 오일로 화장을 지울 건데 그거는 각질까지 케어를 해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뷰티 유튜버들은 화장품 제품 스킨케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많아요. 지금도 많긴 한데 제 피부에 정말 안 맞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공병으로 만들어서 헤어지려고 하거든요. 너무 아까워. 화장 1시간 반 걸렸나 이거? 베이스를 이렇게 꼼꼼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저는 노글루 속눈썹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노글루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노글루라고 해서 샀는데 사용해보니까 붙지가 않는 거야. 노글루가 아니라 글루였던 거죠. 어쨌든 이거 한올 붙이느라 진짜 시간 많이 뺏겼어요. 뭔가 연한 듯 자연스러운 듯 풀메인 듯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뭐해. 저는 해야 될 일이 정말 산더미거든요. 제가 수족구 썰 들려드릴 게 너무 많은데 나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이게 어린이집 가면은 애들이 계속 아프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그게 지금 내 얘기가 될지 몰랐단 말이죠. 발목이가 수족구 나은 지 4일 만에 또 아픈 거예요, 지금. 근데 물론 수족구 트라우마로 애가 원래 식탐이 없는 애인데 수족구 때 너무 못 먹어서 그때 이후로 식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물론 잘 먹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어제였어요. 나랑 둘이 잘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발목이를 만졌는데 뜨거운 거예요. 머리에 열이 있는 거야. 약간 감기열은 아닌 것 같아. 감기열, 고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살짝 따가우면서 뜨겁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떨어질 것 같진 않은 느낌이야. 열을 재봤더니 38도예요. 이거 좀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해열제를 먹이려고 깨웠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냥 해열제를 먹이면 안 됐었나?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안고 있었어. 그 수족구 때문에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2.5kg거든요. 근데 걔를 2시간 동안 계속 안고 이제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안고 다니고 이랬는데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밖에 나가니까 그나마 울진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빠방이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 세워놓고 운전대 이렇게 잡게도 해주고 그게 빠방이 놀이 재밌어 하니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토를 하는 거예요. 발목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토다운 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뭘 먹이려다가 약을 개어내거나 그랬던 적이 한두 번 있어도 먹었던 걸 토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날 과식을 했단 말이에요. 막 무슨 나 봉봉인 줄 알았어. 막 포도 알갱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포도 껍데기도 먹었더라고. 발목이가 원래 포도를 껍질을 빼고 씨도 뱉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막 식탐도 생기고 속도도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또 밥은 밥대로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우유도 먹었어. 자기 전에 좀 잘 먹어줘야지 안 깨고 푹 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어제 고열에 구토에 대환장에 디스코 팡팡 같은 순간이었다. 수족구 얘기로 돌아보자면 반에 수족구가 한 명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목이도 집에서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이랬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세반이 12명이었는데 발모기가 제일 마지막 전염자가 돼가지고 그나마 저는 괜찮았어요. 그 전에 걸렸던 어머님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원래 식탐이 없으니까 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열은 없었어. 다행히 열은 없었는데 수포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얼굴까지는 안 올라와 있었는데 하체는 거의 다 지금 수포로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땐 발톱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는 시간 말고는 다 우는 시간. 그리고 엄마를 너무 많이 찾아. 저희 애기가 독립성이 강해서 저를 찾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수족고 기간 때 남편, 저, 아기 이렇게 셋이 완전 전우애로 끈끈해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두 번 다시 걸리면은 나는 어린이집 못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힙드 제품 써줄 건데 이번에 호호 라벤더, 그러니까 호호밴더거든요. 트윈원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이거 호호밴더 쓰기 전에 아보카도 썼었나?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가 좋길래 인기가 많은 거지 했는데 그냥 잘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향이 너무 좋아. 제가 가지고 있는 트윈원 제품 중에 다른 거는 약간 각질 케어 그런 거에 좀 특화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뻐덕뻐덕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촉촉한 느낌입니다. 팩으로 사용하든 클렌저로 사용하든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이미 이게 지금 종류별로 거의 다 있거든요. 하나씩 써보고 기회가 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댓글 같은 거에 리뷰를 한번 남겨볼게요. 컨텐츠까지는 안 만들 것 같은데 향 너무 좋다. 자기 전에 라벤더 향 맡으면 참 잘 오는 거 아시죠? 그때 진짜 수족고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지금 제작을 하고 미팅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커리큘럼이랑 대본 만들고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했었고 스튜디오에서도 촬영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좀 바쁜 스케줄을 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제가 요새 마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좀 제대로 못 썼어. 다행히 제가 하고 있는 본업 같은 거는 좀 프리하게 했었는데 영상 제작이라든지 유튜브 관련된 거는 아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첫날 진짜 우울증 왔어요. 와, 이래서 엄마들이 전업하는구나. 뭔가 주변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전업이라니 이런 얘기 들어도 그냥 전업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애가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문제는 애가 엄마만 찾아. 아니 아빠랑 그렇게 잘 놀면서 왜 엄마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남편 놀아주는 거는 정말 잘 놀아주긴 하는데 보통 케어를 제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가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친정에서도 발모기가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18일 동안 아주 둘이 끈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지만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어떤 릴스에 봤는데 그런 말이 있대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는 계속 내고 있다. 근데 계속 그 질병 이슈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가는 거예요. 나 그때 보면서 되게 맞아 뭐 이럴 수도 있지. 나도 뭐 이번에 수족구 때문에 명절 때문에 못 보냈으니까 며칠 못 보냈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수족구 끝나고 4일 만에 또 아프니까 이 완전 멘붕인 거예요. 육아는 정말 끝이 없고 벗어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한심한 생각이고 멍청한 생각이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다시 아기를 뱃속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그때서야 딱 현타가 오면서 메타인지가 되면서 나의 포지션은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도 개판이에요. 여기 그나마 이제 아기 장난감 이렇게 딱딱딱 보이잖아요. 여기 저의 앞에는 제가 보내야 되는 택배가 쌓여있고 여기는 아무튼 되게 지저분해요. 그냥 뭐가 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방 진짜 개판입니다. 씻고 올게요.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기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기미가 좀 옅어지네? 좀 옅어진 것 같아 했는데 다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엄청 진해졌다가 그리고 막 씻었잖아요. 그래서 좀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눈밑처짐이랑 다크서클이 심해졌어요. 정말 영혼을 갈아서 애를 키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족구 팁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그 수족구 때문에 응급실도 갔거든요. 왜냐면 애가 탈수 증상이 있을까봐 그냥 물도 안 먹으려고 하고 막 기저귀도 한두 번밖에 못 갈고 막 이랬어가지고 링겔이라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응급실, 또 밤에 또 엄청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이 얘기하긴 해. 수족구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다. 이러면서 뭐 별다른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지? 뮤테라실인가? 그 5만 원짜리 그거를 받았는데 그거를 뿌리면은 약간의 그 마취 현상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그나마 좀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저희는 이걸 처음 써보니까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3번에서 5회 정도 골고루 뿌려줘야지 되더라고요. 아니 남편 말만 듣고 한 번만 뿌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알아보고 5회 정도 뿌리고 30분 후에 밥을 먹으니까 밥 잘 먹더라고. 이게 건조시키는 시간도 둬야 돼서 뿌리고 바로 음식이나 물 같은 거 섭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전 20분에서 30분 전에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밀크 토너거든요. 리버스 포뮬러 핑크 펩타이드 나노 밀크 토너인데 조금 점성이 있는 밀크 토너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거의 다 쓰고 있죠? 소음에 적셔서 팩처럼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봐봐. 제가 요새 막 눈이 막 처지고 있다고 하죠. 눈만 처지는 게 아니라 이런데도 표정주름이랑 살처짐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이게 말할 때 벌써 주름이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봐봐, 소매도 이렇게 자국이 나잖아. 아니 정말 피부 요새 컨디션 너무 괜찮다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약속이 없어. 아무도 안 만나. 근데 하필 꼭 컨디션 안 좋고 힘 없고 피부 안 좋을 때 급한 약속이나 사람 만날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요새 사실 초췌한 날이 더 많아요. 예전에는 쌩얼도 예쁘다. 야 화장한 거보다 쌩얼이 더 낫다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초췌해요. 근데 제가 진짜 엄마가 좀 덜 된 게 수족구 딱 처음 걸렸었을 때 밀린 일부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그러니까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수족구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낫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일은 그게 아니잖아. 직원이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우울의 막 구덩이를 파고 있더라고. 지금 이 제품은 VT PDRN 글로우 앰플입니다. 앰플인데 분사용 미스트로 나왔어요. 근데 분사력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분사가 엄청 좁아요, 이게. 제가 기획하는 컨텐츠 중에 PDRN 쓰는 것들, 아누아, 메디큐브, VT, PDRN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리쥬란, 그거를 4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리뷰를 하고 싶어서 기획까지 하고, 어차피 다 써봤으니까 대본 만들고 그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 컨텐츠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원래 저희 채널이 비 오면 우산 팔고 따뜻한 날에는 도자기를 팔듯이 여름에는 다이어트 컨텐츠를 하고 겨울에는 보통 스킨케어 컨텐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건에 맞게 그때그때 하는 수밖에 없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로셀 제품인데 요즘 이런 타입으로 이렇게 주사기형처럼 쓰는 제품들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아이오페 제품도 그런 제품이 하나 있고 아로셀에도 나왔는데 신상이에요. 보틀케어 프라임토스 앰플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저는 이런 앰플병이 저는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간편한 게 그냥 안에 주사기를 쏙 하고 꽂으면은 꽂혀요. 입구가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 진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인데 28일 주기로 피부가 재생 효과가 있잖아요. 딱 그거에 맞춰서 이 한 병이 28일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 28일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는 모르겠으나 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거 보니 꾸준히 쓰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로셀 제품이 고기능을 하는 제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로셀 제품 또 하나 산 게 있거든요. 아로셀이 첫 구매가 되게 저렴해요. 9,900원에 제품 하나를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아로셀뿐만이 아니라 아마 미샤 제품도 그럴걸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아니라 그 자사몰에 들어가서 첫 구매를 하면은 가격 혜택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사고 싶은 화장품이 있는데 가끔 비쌀 때 있잖아. 그러면 자사몰 쿠폰 한번 노려보시는 거, 이벤트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게 이거 아로셀 멜라트라넥스 밀키 드롭 앰플인데요. 트라넥삼이 생각보다 화장품이 많이 없는 거예요. 트라넥삼을 컨셉으로 한 화장품이 많이 없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9,900원 주고 샀어. 용기도 되게 간편하죠? 이렇게 돌리면 돼요. 뚜껑 필요 없다 따로. 그리고 제형 제형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형 굉장히 생각보다 흘러내리는 제형이다.
트라넥삼산이 기미, 토닝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거 기미 좀 옅어졌다 했을 때의 궁합이 이건 아니었고 달바의 비타 토닝 미스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달바 옛날에 트러플 미스트였나? 그러니까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팔렸던 거. 그거는 정말 안 맞아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비타톤이 너무 잘 받는 거야. 그리고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환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뭔가 되게 주근깨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이거는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어. 흑자 될 건가 봐. 달바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비타토닝 재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사력도 좋고 간편하게 바르기 좋고 제가 귀차니즘이 좀 심해서 항상 스킨케어 구성이 크림까지 안 가. 앰플 미스트 세럼에서 거의 다 끝나거든요. 제일 좋은 거 앰플 미스트예요. 그냥 뿌리고 끝나요. 세안을 조금 빡세게 해주고 앰플 미스트 쓰면은 기분이 좋아. 증발되는 것도 많이 없어서 촉촉함도 오래 유지가 되고. 제가 이거는 어제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써보고 나중에 후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와, 이거 메디큐브 PDRM 핑크 펩타이드 앰플. 진짜 흔적 앰플 찾기에서 썼던 제품인데 그때 메디큐브랑 메디힐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렇게 3개를 썼던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안 좋아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일단 기대감 때문에 메디힐 제품을 좀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제품력 때문에 이니스프리를 썼었고 얘는 그냥 제품은 나쁘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형이 좀 살짝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두껍고 꾸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대체할 저의 다른 앰플들이 많아가지고 손이 잘 안 가게 됐는데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 가격도 엄청 저렴했어가지고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알러지 안 나면은 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엄청난 피부 변화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흔적 앰플 3개 다 그랬거든요.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마스크팩이 훨씬 나았었고 의외로 이니스프리 괜찮았고요. 그리고 메디큐브 제품도 가성비 괜찮았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은 39이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바른다고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레이어링을 많이 하면은 트러블이 나거나 좀 부담스럽거나 그랬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피부가 먹은 건지 증발된 건지 모르겠지만 건조까지는 아닌데 그냥 전향한 느낌까지 납니다. 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굳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피부 컨디션이나 톤 그런 거는 많이 안정적이게 됐는데 문제는 다시 탄력이에요. 이런 표정주름이 너무 잘 보이는데 오호호호 어머 이거 어떡해 입가주름 이거를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피부과를 1년에 한 2번 정도를 가거든요. 그 연초, 연말 아니면 그 중간에 한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횟수를 한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입가주름이랑 여기 피부가 그래도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많이 얇잖아요. 좀 패이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주름 때문에 입도 더 나와 보이고 뭔가 더 움푹움푹 들어가 보이고 좀 아줌마 몰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줌마도 맞긴 맞아. 그치만 서운하단 말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거의 공병 다 돼가거든요. 거의 공병이 아니라 공병이었다. 어머나. 향 너무 좋았는데. 이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코이에서 나온 제품인데 고현정 화장품이라고도 하죠. 코이 플로우 셀코드 마스크 패드. 이거는 진짜 제 돈 재산으로 재구매할 그것도 있습니다. 이거 선물로 왔던 건데 정말 너무 좋아요. 약간 향이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이거 테라피 받는 느낌으로 향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화장품 냄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패드로 얼굴을 좀 다리미 효과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패드를 둘 다 써버렸어요. 물론 지금 아직 개봉 안 한 패드도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번에 워킹맘 번아웃이라는 컨텐츠 그러니까 육아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홈수다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의 연장선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냥 중간에 한번 극복을 했어요. 이제 남편과 대화하고 뭔가 조율을 잘 하고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국면에 맞이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픈 거를. 그렇다고 어린이집 안 보내면은 난 어떡해. 저는 제 자신이
없어지는 그 두려움이 좀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프리랜서로 활동했고 직장을 다닌 기간이 좀 적어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정말 두려운 사람인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삭제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아기가 성장하고 자라고 웃어주고 너무너무 이쁜데 이 모순된 감정, 이 양가 감정이 좀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모순된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왜 이쁨에서 그치지 않고 괴로운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해. 힘든 거 맞아. 당연하지.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더 소중하고 그 이쁨이 더 배가 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원래 유튜브도 주 3회 업로드를 했었고 뭐 SNS도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일이 후순위로 밀려나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오늘 홍수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 재밌는 화장품, 좋은 화장품, 나쁜 화장품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